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2년도 1월에 이제 펜실베니아주로 가서 올해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김이나라고 합니다. 저는 선생님이 이제 친구들이 키가 별로 없다고 해서 반응을 안 해줄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아주. 제 미국 가기 전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제 딱 누가 봐도 저는 이제 코로나 시기 때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경험해본 것도 없고 이제 거의 다 수업이 다 줌 수업이었거든요. 혹시 코로나 때 몇 살이셨죠? 초등학교? 그래서 이제 누가 봐도 전형적인 한국 고등학생이고 혹시 고등학생인 친구들이 있나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그러면 이제 다 등급 한 번씩 받아봤죠. 그래서 이제 딱 처음에 등급을 받았을 때 이제 거기서 난 대학 가기 힘들겠다 이렇게 많이 느꼈고 이제 특히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진짜 바닥이었어요. 진짜 영어 막 5등급 맞고 6등급 맞고 이랬고 이제 당연히 외국인과의 교류나 이런 대화 경험이 전혀 없어서 이제 통틀어서 보면 이제 자존감이나 자신감 이제 모든 게 다 바닥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생활 후 좀 얼굴이 많이 밝아졌죠. 한국에 있었을 때보다. 그래서 이제 제일 주변에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게 웃는 게 많이 달라졌다 라고 해주고 그리고 제가 이제 혹시 대학 상담을 한번 해본 적 있나요? 담임 선생님과? 이제 담임 선생님이랑 대학 상담을 하면 이제 교무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 성적표를 이렇게 쫙 뽑아서 갈 수 있는 대학교들을 다 보여주세요. 근데 이제 저한테 미나 성적으로는 지금 4년제 제 간호사가 꿈이었는데 4년제 간호들은 조금 힘들 수 있겠다 해서 내가 빨리 유학을 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입학하면서 제가 영어 5등급, 4등급 이렇게 맞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8천만 원 장학금 받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마인드가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다니면 막 내가 옷 이렇게 입는 거 막 신경 쓰고 남들한테 어떻게 보일지를 되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제 미국 가서는 이제 아무렇게 입고 다녀도 뭐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래서 뭔가 좀 더 자신감도 생기고 뭔가 내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게 된 것 같고 이제 그러면서 영어 실력은 자연스럽게 느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가서 나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어떡하지 하는데 이제는 그냥 영어를 잘 하진 못하더라도 자신감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학 후에 저는 자존감, 자신감 1000%인 학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전교육 받아보신 분이면 혹시 펜실베니아가 어느 쪽에 있는지 아세요? 동쪽. 정답입니다. 제가 이제 지냈던 곳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 동부인 펜실베니아에서 지냈고요. 이제 필라델피아 이런 그런 도시들과는 완전 그냥 외곽 지역에서 지냈고 이제 여기가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예요. 여기 다니면서 지냈고 이제 저희 학교는 이제 그냥 미국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교환학생들이 되게 많이 와서 스페인, 유럽 이런 많은 다양한 문화를 가진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언어들이나 그 나라들 미국 문화뿐만 아니라 그 나라들의 문화들도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학의 핵심 포인트 제가 3개로 추려서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더 넓고 다양한 세계입니다. 유학을 이제 가는 이유가 당연히 한국에서보다 더 좋은 대학 가려고 영어 실력 늘리려고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 나라에서만 나라에서만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영어 실력을 늘리는 게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다양한 문화들을 이해하고 직접 그 문화들을 느껴보는 게 유학의 첫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한 만큼 나온다. 알다시피 우리 한국은
상대평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자연스럽게 남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은 상대평가에서 내가 정말 노력한 만큼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그런 경우 한 번씩 있을 거예요. 고등학생은 막 80점 맞아도 3등급 나오고 근데 이제 89점 이렇게 맞아도 다른 애들이 나보다 더 잘 보면 그냥 등급은 그냥 쫙 미끄러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89점 맞으면 A예요. 개꿀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남과 비교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버리고 정말 제가 노력한 만큼 나오기 때문에 목표를 잘 설정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여러분들도 아까 말했다시피 8천만 원 장학금보다 더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자립심을 기르기입니다. 저도 이제 미국 가기 전에 완전 마마발이었거든요. 진짜 엄마를 가족들이랑 떨어지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제가 유학을 가면서 이제 배운 것들이 이제 뭐든지 다 스스로 하는 거. 이런 말 하기 좀 창피한데 저는 방 청소도 혼자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가면 완전 남이랑 살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러면 나 홀로 일어서서 모든 걸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이제 책임감, 자립심이 필요한 건 당연한데요. 그러니까 도움의 손길을 받는 건 너무 좋지만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가 만약 어떤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싶다면 내가 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면들이 제가 조금 미국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곧 출국이시니까 학교 생활에 대해서 조금 많이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수업은 이제 선생님들 하면 살짝 다 꼰대 이미지가 너무 강하잖아요. 근데 혹시 선생님을 이렇게 손짓으로 부르는 거 상상해봤어요? 절대 못하죠.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수업을 듣는데 이제 학생이 자리에 앉아있고 선생님을 이렇게 와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여긴 진짜 아메리카다. 미국이다. 이런 걸 느꼈고 저는 이제 요 분이 제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 너무 생겨서 같이 저녁도 자주 먹고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제 그런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면 따라오는 게 대학 갈 때 추천서를 잘 써줄 수가 있거든요.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그 추천서를 통해서 대학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뭔가 선생님과 학생 관계가 조금 더 한국보다는 조금 더 유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부분도 되게 좋았고 이제 미국 학교들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잘 모르겠는데 고등학교는 이제 자기가 자기 스케줄을 직접 짤 수가 있어요. 대박이죠. 멋있죠. 대학생 같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법의학을 듣고 싶고 회계 수업을 듣고 싶고 이제 대학 수준의 클래스를 AP라고 부르는데 이제 막 내가 대학 수준의 화학 수업을 듣고 싶다 하면 들으셔도 되고 이제 고등학교 때 AP 수업을 들으면 대학교 가서 평생 안 들어도 돼요. 그래서 그만큼 그런 다양한 난이도의 수업들이 많아서 직접 그런 것을 다 선택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딱 새 학기 시작해서 수업을 들어보는데 아 이건 진짜 아니다 싶으면 저희 학교는 2주 동안 정정기간이 있어서 이제 그 기간 동안 내가 안 맞았던 수업들이라던가 나한테 너무 어려웠던 수업들을 드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빼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성적 관리하는데 잘 쓰시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지루하게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다양한 수업 방식으로 수업들을 진행하는데 저는 이제 12학년 시니어 때 아나토미 해부학을 들었거든요. 해부를 하는데 밍크 알죠? 그 동물 밍크. 그걸 해부했어요. 그리고 11학년 이제 생명 수업 들을 때는 아기 돼지를 해부했는데 이제 그런 돼지 사체들은 이제 화학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진짜 족발 같은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해부하는 주 동안은 학교의 냄새가 저희 학교가 또 좁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학교 들어가면 냄새나고 돼지. 그래서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한국에서 전혀 상상도 해볼 수 없는 수업들이니까 그런 건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틴 하면 또 프롬 파티가 빠질 수 없잖아요. 이제 학교 행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릴 텐데 이제 정석 프롬 파티
이게 제 마지막 시니어 프롬 갔었을 때 사진이고, 이제 5월에 프롬이 있고 10월 달에 홈커밍 파티가 있고 1, 2월 달에는 윈터볼 해서 이제 프롬 말고도 다양한 행사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런 행사들이 저한테는 학교 다닐 때 너무 낙이었어요. 이제 이런 행사들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각 학교만의 특성 있는 행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즐기고 춤추는 그런 행사들보다 이제 후원활동, 펀드레이싱을 통해서 이제 아픈 친구한테 기부를 한다던가, 이제 낡은 신발들을 모아서 이렇게 기부를 한다던가, 미혼모를 위해서 아기용품을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한다던가, 그런 행사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트라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방과 후 활동들을 얘기를 해요. 이제 혹시 스포츠 하는 친구들 있나요? 축구나 농구나 피구? 나도 피구 했었는데 피구 그런 이제 스포츠들을 계절마다 다 다른 스포츠를 즐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는 축구, 필드하키, 겨울에는 농구, 배구, 봄에는 소프트볼, 야구, 트랙 앤 필드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소프트볼을 했었는데 소프트볼이 살짝 야구 여자 버전이라고 말하면 조금 문제가 되려나요? 어쨌든 그런 걸 했었고, 그리고 이제 요런 것들을 잘하면 이제 가끔가다 대학교에서 이제 운동 그런 부서에서 감독들이 나와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제가 잘한다 싶으면 대학교에서 스카웃을 해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도 또 대학을 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고, 이제 스포츠 말고도 스쿨 밴드, 마청 밴드라고 해가지고 드라마에서 한 번씩 다 봤죠. 막 부 하면서 막 북치고 불고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긴 없는데 드라마라고 혹시 막 연극 배우가 꿈이고 이제 무대 미술 이런 게 꿈이다 하면 학교에도 드라마 클래스 있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막 뮤지컬도 하고 연극도 하고 이런 활동들, 이제 엑스트라 커리큘럼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도 잘 이용하면 그게 또 다른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너무 이제 살짝 삭막한 학교 생활 속에 살짝 담비 같은 존재들이랄까? 그래서 저는 좀 더 이 엑스트라 커리큘럼에 좀 더 마음을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더 열심히 해보려고 스포츠 같은 것들은.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호스트랑 찐 가족처럼 지내는 꿀팁. 이제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 이제 유학을 한 3, 4년 다니면 호스트를 바꾸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가 안 맞아서. 그리고 내 생활 방식과 달라서 이렇게 해서 바꾸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지금 3년째 똑같은 호스트에서 지내고 있는데 저는 그냥 제가 이 부분을 제 두 번째 가족이라고 부를 만큼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진짜 딸처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여행들 다니고 저희 부모님도 한국에 저희 엄마랑 언니가 미국에 놀러 오셨었어요. 그때도 이제 자기들 안방을 내어주고 여기서 지내도 된다고 진짜 편하게 지내도 된다고 이렇게 해주셨고 이제 저희 가족들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이제 키 제일 큰 180이에요. 첫째, 둘째, 막내, 그리고 저, 엄마, 아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나이 제일 많은데 제일 작아요. 그래서 이제 호스트 엄마가 우리 작은 큰딸 이렇게 막 불러주시기도 했고 이렇게 살짝 사진에서 보기다시피 이게 뒷마당이거든요. 집 뒷마당. 그래서 진짜 주변에 산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막 밤에 지나다니면서 사슴 뛰어다니고 너구리 막 걸어다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에버랜드 아마존에 사파리를 와 있나? 일단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자연 친화적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일 달라진 게 뭐냐면 일단 저도 피부가 진짜 안 좋았었거든요. 미국 가기 전까지. 근데 여기 가고 피부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공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와 진짜 여기 호스트 만나길 정말 완전 럭키 비키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가족분들이랑 지내면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이제 여기 엄마가 이제 제가 영화가 처음 서투를 때는 이제 대화를 이렇게 잘 듣고 계시다가 근데 진짜 기분 안 나쁘게 근데 너가 이렇게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런 건 살짝 조금 부적절하고 이제 살짝 의미에서 벗어난다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시면서 되게
이제 슬랭들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배워서 뭔가 영어에 제 영어 실력에 제일 많은 기여를 해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호스트랑 친해져야 정말 진짜 영어 실력이 빨리 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면서 이제 꿀팁들을 조금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아무리 방에 좋아도 저녁 식사는 꼭 함께. 이게 저도 처음에는 막 방에 혼자 있고 왜냐면 말이 안 통하니까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혼자 방에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계속 한국인 친구들이랑 통화하고 유튜브 보고 이러니까 영어 실력이 안 느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영어를 듣고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늘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방이 너무 좋아도 진짜 너무 좋아도 저녁 식사, 최소한 저녁 식사는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나와 호스트의 공통점 찾기인데요. 일단 저도 이제 친해지려면 뭐 한국에서 이제 처음 새학기 때 친구들 만나면 너 아이돌 누구 좋아해? 너 이거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이제 공통점 찾기가 제일 친해질 수 있는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스 딸들이랑 같이 그냥 노래 듣고 춤추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걸 하면서 좀 더 많이 가까워지고 이제 아무리 쓰는 언어가 달라도 너무 그냥 진짜 친자매처럼 지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호스트만의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면 존중하고 지켜주기입니다. 일단 우리 사람들을 만나면 좋아하는 걸 해주기보다는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조금 더 인간관계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밥 먹을 때 핸드폰을 들고 오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오케이 하고 그걸 지켜주면 아 얘는 정말 우리랑 정말 가족같이 지내고 싶은 아이구나 해서 좀 더 잘해주시고 좀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집안일 같이 하기는 저도 이제 학교 갔다가 집에 왔는데 근데 저희 호스트 그 자식들은 홈스쿨을 해서 학교는 안 가요. 그래서 이제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그 쌓인 설거지를 같이 하자고 저한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쓴 게 아닌데 내가 왜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막내 남자의 동생이 저한테 막 화를 내면서 너도 이 집에 사니까 같이 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살짝 부당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빨래 부모님이 해주시잖아요 지금. 괜찮아요? 어쨌든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됐는데 같은 집에 사니까 같이 모든 집안일을 같이 하는 게 당연하고 가사를 분담을 해서 다 같이 하는 게 당연하다고 조금 그런 것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갈등이 있다면 직접 대화로 풀기. 요거는 이제 막 여러분들이 막 호스트랑 갈등이 생겼다고 막 주먹 다짐하고 이런 거 아닐 거라고 아는데 그래도 이제 제3자가 끼어드는 것보다는 당사자 둘이 혹은 뭐 가족들과 갈등이 있다면 그냥 그 가족과 나만 선생님 끼지 않고 이렇게 대화를 해서 푸는 게 조금 더 좀 평화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미국에는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 해가지고 한국의 어버이날 같은 개념인 날이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어버이날은 행사긴 하지만 그래도 막 파티까지 벌이고 이런 행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마더스데이 때 친구를 만나고 늦게 들어온 거예요, 집에. 그래서 이제 호스트 엄마가 저한테 조금 삐지신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는 이런 문화가 없어서 몰랐다. 근데 하지만 다음 내년부터는 같이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분들도 저한테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우리나라의 문화고 안 해봤으니까 한 번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네가 너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이 나라의 문화다 해서 그 후 마더스데이는 아주 꼬박꼬박 잘 챙겨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입시 방법. 혹시 여기 여기서 미국으로 대학교 가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과를 혹시 정했어요? 어디 과 가고 싶은지? 아직이요? 고등학교. 근데 이제 한국은 대학교 들어가기가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왜냐면 저도 그 입시를 해봤고 이제 막 모의고사 풀고 이런 것들이
너무 저한테 스트레스가 됐었는데 이제 미국의 입시 방법들을 조금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GPA. 이제 GPA는 한국어로 따지면 내신이에요, 내신. 그래서 이제 그냥 기본 아카데믹 클래스들은 4.0이 만점이고 어널스 AP는 각 4.5, 5.0이 만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 성적을 잘 받으면 좋은 대학교를 가게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제 토플. 혹시 토플 뭐 봐본 친구들 있어요? 알아요. 저도 이제 토플 막 특강 듣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토플은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이렇게 4가지 섹션으로 해서 이제 우리 같은 외국인 유학생 친구들이 대학교를 갈 때 이걸로 이제 한국어로 따지면 한국어 능력 시험? 이런 느낌의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정말 가끔 가다 대학교에서 미국에서 3년 이상 영어로 된 교육을 받았거나 영어 GPA가 조금 높다 하면 이런 토플을 면제시켜주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면제시켜준다는 말만 들어서 토플 공부 안 해야지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정말 간혹가다 정말 특이 케이스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교가 생기면 그거를 정해서 잘 입시 요령 같은 걸 찾아보시면 좋고 이제 SAT, ACT 이제 수능 시험이죠. 그렇지만 이제 한국은 수능을 1년에 한 번 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여러 번 응시가 가능해요. 3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이렇게 해서 한 3-4번 정도 응시가 가능하고 이제 이것도 대학교마다 필수가 아닌 곳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면 좋고 이제 에세이 이제 막 내가 무슨 대회에서 금상을 탔고 은상을 탔고 이런 걸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이런 대회를 하면서 내가 배운 건 이거고 느낀 점은 이거고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이거고 살짝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에세이를 쓰는 게 입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코멘데이션들을 그러니까 추천서 선생님들의 추천서를 받아서 내는 그것도 이제 대학의 입시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가는 대학교인데요. 그니드 머시 유니버시티라고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그냥 지역에 있는 작은 사립 학교여서.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년제가 힘들다고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제가 4년제 대학 간호대에 8천만 원 장학금 드라마 같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 학교는 이제 간호 이런 생명, 바이오로지 이런 전공들이 유명한 학교들이고 제가 이제 앞으로 저희 계획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제 간호대를 무사히 잘 졸업을 하고 간호사 시험을 봐서 간호사가 되는 게 꿈이고요. 이제 혹시 꿈을 아직 못 정하신 분들을 위해 간호사를 조금 영업을 해보자면 일단 한국 간호사 다들 현실 아시죠? 막 내가 관심이 없더라도 막 태움 이런 거. 근데 이제 미국 간호사는 일단 배우가 너무 다르고 이제 한국에서는 간호사 한 명당 맡아는 환자 수가 20명 정도 돼요. 초등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웬일이야 이게. 근데 이제 미국은 한 명당 7명, 6명 이 정도로 해서 뭔가 더 그럼 환자들도 좋고 간호사한테도 좋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는 간호사가 이렇게 등급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 RN, MP 이렇게 해서 MP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의사급 간호사여서 처방을 내릴 수가 있고 프리스크립션을 해줄 수 있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의 미래 대학교를 졸업 후 제 계획이었고요. 이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점심 일단 저희 학교는 점심을 제공하긴 했는데 이제 사 먹어야 돼요. 근데 또 미국 물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그 전날 밤에 미리 샌드위치 같은 걸 만들어 놓거나 해서 싸가는 편이었습니다, 학교에. 안 사보긴 했는데, 근데 아무리 더 싸더라고 하더라도 환율 때문에 조금 더 비슷하려나? 죄송해요, 잘 모르겠어요. 뭐, 인종차별을 당해도 걔네가 무식해서 그런 거니까 저는 뭐야? 하고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너무
인종차별 때문에 무섭거나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제 거기다 사립학교로 가실 계획이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다 제가 느끼기로는 제가 다녔던 사립학교는 이제 애들도 너무 착하고 왜냐면 그들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 학교에 교환학생들이 많았으니까 이제 그런 건 조금 되게 막 인종차별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AP 케미스트리를 듣다가 드롭했습니다. 저하고는 맞지 않더라고요. 그런 대학교 다니서의 수준이. 내가 대학교 수준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잘하는 친구들은 진짜 고등학교 내내 AP를 들어요. AP를 두세 개씩. 그래서 와 쟤는 좀 될 놈이다. 저도 이제 처음 갔을 때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니까 학교에 한국인 애들이랑 막 놀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영어 제일 잘하는 애가 저 대신 말해주고. 근데 이런 게 진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베스트예요. 진짜 넘버원.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학교에는 교환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저보다 영어 못하는 애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제 걔네들은 내가 이렇게 뭔가 얘기하려고 하면 들어주려고 하고, 아, 얘가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하구나. 근데 여기서는 조금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알려주면서 뭔가 좀 더 빠르게 들고, 호스트랑 친해지는 게 제일 영어 회화를 듣는데 제일 최고의 방법 같습니다. 저 처음에 갔을 때 화장실 가도 되냐고 물어보는 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생일 선물 하면 뭐 그래도 이제 카카오톡 선물하게 해서 막 위시리스트 이런 거 담아놓게 하잖아요. 근데 걔네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그냥 뭐 머리끈 하나 이렇게 주는데도 편지를 이렇게 써서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미국 애들은 극한의 F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선물이 뭐 좋고 나쁜 걸 따눠서 살짝 노트 카드를 되게 뭔가 중요하게 보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생일이나 그럴 때 그냥 머그컵 이렇게 선물해주면서 이제 진심을 담은 편지를 써주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미국은 학년으로 나눠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다 섞어서 내가 고른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학년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저도 그래서 찐친들 물론 사귀었고 그래도 그치만 제일 친한 친구는 같은 학년에 이제 홈룸이라고 해서 이제 담임 시간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랑은 아직까지도 가끔 연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막 같은 학년 친구들이랑만 친해지기보다는 다양한, 뭐 9학년, 내가 9학년인데 12학년이랑 친구 될 수도 있고, 12학년인데 9학년이랑 친구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뭔가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또 다른 장점인 것 같아요. 미국 학교에.